제피 3초가 임상 실험했더니 에이즈균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추어탕 넣어 먹잖아요, 그죠? 왜 추어탕에 넣어서 먹냐면 추어는 민물이기 때문에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균이 있어요. 근데 그 제피를 넣으면 그게 중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갔다가 쪼꼬에 커피에 넣고 만병통치약처럼 팔아먹어요, 전 세계. 우리는 앉아서 제피가 뭔지 산초가 뭔지 산초 제피도 구분 못하고 방아가 뭔지도 몰라. 이게 보통 심각한 분들 아니에요. 서양의 허물은 다 알아.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생명들 나와 둘이 하는 거 하나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음식은 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게 나한테 약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약을 해줬는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합리화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은 음식, 그 아이한테 좋은 음식. 음식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늘 쓰는 건데 왜 자연에 맞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자연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그런 기본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 특강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든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것들 너무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찰 음식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싶고요. 좋은 특강 또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제피, 산초 다 지금 수입해가잖아. 톡까지 수입해가잖아. 왜? 제피 3초가 임상 실험했더니 에이즈균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추어탕에 넣어 먹잖아요, 그죠? 왜 추어탕에 넣어서 먹냐면 추어는 민물이기 때문에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균이 있어요. 근데 그 제피를 넣으면 그게 중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갔다가 쪼꼬에 커피에 넣고 만병통치약처럼 팔아먹어요, 전 세계. 우리는 앉아서 제피가 뭔지 산초가 뭔지 산초 제피도 구분 못하고 방아가 뭔지도 몰라. 이게 보통 심각한 분들 아니에요. 서양의 허물은 다 알아. 우리 거는 몰라. 그래서 제가 맨날 한집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이건 무슨 풀이고 무슨 풀이고 이거는 무슨 식품이고 이렇게 하는 유사장님은 컴퓨터에 여기 누르면 다 나오냐는 거야.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래.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소리쟁이, 망초, 막 이게 굉장히 좋은 약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또 배워야 돼.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가 여기서 흘러가요. 들은 것도 잊어버려갖고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특히 상자들은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또 우리 식품이 굉장히, 그게 나쁘면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땅이 물이 오염되면 누가 병들어? 내가 병들어. 닭이 아프면 누가 아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유마거사라는 분인데, 제가 신자인데 스님들을 가르쳐서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내니까, 아니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전하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유가 있을 거다 가서 물어보고 온다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가면 스승한테 가서 뭘 여쭙니까? 그래서 문수보살이 보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가서 여쭙니다. 거사시오, 유마거사시오,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럽니까? 그래서 유마거사가 말을 했죠.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닭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소가 아파서 내가 아프다. 그래서 스님들이 마지막 씻은 물까지 어떻게 하죠?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바르공양. 이 바르공양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어느 신부님이 나한테 그랬어. 바로공양 말고 그것도 전 세계 불교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그러고 있고요. 자연의 생명들이 나와 둘이 하는 거 하나예요. 다 법당에 가보였죠. 법당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그 밑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뭐 생각 안 나세요? 부처님만 쳐다보고 오셨어요?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꽃도 있고
왜? 거룩한 부처님은 법당에 부처님만 계시면 되지 왜? 그러고 했어. 왜? 그 모든 생명이 나와 투리하는 하나라는 왜? 너와 나 다르지 않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생명은 우주론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교니까 지키고 불교 아닌 사람은 안 지키고 이게 아니야. 그럼 뭐 불교 아닌 사람 땅에 오염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유기농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즘 뭐 에코 막 이러는데 이미 부처님이 옛날에는 내가 에코부터 하지 마라. 이미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에코라는 사람은 한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자꾸 에코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시죠?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어디다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는데 온몸으로 먹는 거예요. 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에 아름다운 건 기분 좋으시죠? 근데 길 가다가 짐승 죽은 거 보거나 안 좋은 거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야. 기분 별로였을 때 음식 먹으면 어떡하죠? 취하는 거야.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몸이 먹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 도인이에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기분도 먹는 거예요. 소리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아름다운 것을 늘 기분 좋아. 근데 연구를 할 때 해석해 안 해요. 안 해요. 신묘장은 대단하니 정구업지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교 아닌 사람들이 불교는 뭐 뜻도 모르는 거 외우라 그런다고. 그럼 또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스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스님이 뭐라 그래?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래. 왜? 그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리 수행이에요. 아기 오줌 눌 때 뭐라 그러죠? 똥 눌 때 뭐라 그러죠? 응가. 시소에 오줌을 쓰는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응가 속에 똥을 넣으면 기운이 열려요. 그래서 한자들이 대소를 못 내면 시와 응가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하든지. 그래서 연불할 때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성연불 10종 공동이라는 게 있어. 큰 소리를 연불하면 더 공동이 크다면 내 몸에서 그게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연불 대표를 듣든지 절에 가서 스님이란 연불 소리만 듣든지 내가 같이 하든지 내 몸에 기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절집이 대형 세탁기다. 가서 앉아만 있어도 몸이 저절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그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름에 무슨 영화 보여서? 더울 때? 공포 영화. 귀신이 찍찍하면서 등골이 옥삭해서 한기가 느껴져. 그런 한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만병원이 됩니다. 환자들 그 부위를 만지면 차요 뜨거워요? 차요. 찬 기운은 뭉치는 기운. 암을 만들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대신 뭐죠? 심지어 뇌 쪽에 병이 걸려요. 그래서 열과 냉을 잘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예,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냉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기를 먹는다. 피부 코를 통해서 향기도 먹고 피부를 하면서 새로 집중하고 공기 안 좋은 데서 하면 그 공기를 먹고 아이들이 뭐가 되죠? 아토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자연의 습속이 내 몸을 또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 뭐 숲에는 향기도 있죠. 부처님이 제일 좋은 아로마가 연꽃의 향기였어요. 연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죠. 부처님 걸음걸음 걸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 탄생의 의미가 있다. 연의 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가 습도가 맞으면 달아라고요. 부처님이 심장이나 뇌혈병에 걸릴 때 쓴 것이 뭐냐면 연근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한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대. 그럼 뇌나 심장은 뭘로 와? 혈전으로 오는 거야. 근데 왜 연근을 쓰라 그랬을까? 그래서 선지국을 끓이면서 연근을 넣었더니 선지가 엉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맑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피 날 때 연근을 먹으면 피가 멈춰요. 옛날에 하혈할 때도 연근을 했어. 피가 왜 나와? 여기 코에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으니까 터지는 거야. 그래서 피가 흘러. 근데 내가 연근을 먹으면 혈전이 녹으니까 코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연근은 구멍이 8개 있죠. 그래서 소통을 시켜줘, 내 몸에. 심장 같이.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또 교리를 만들어. 그 8개가 불교의 8정도. 가운데 구멍은 뭐냐? 8정도를 지키면 구품연화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근은 여자의 난소같이 생겼고 연잎은 여자의 태반같이 생겼어. 그래서 탄생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꽃이 아름다워서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 아니고 그 약효가 많기 때문에 연꽃의 향기는 가장 아로마가 있고 그 연꽃술에 차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잎에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어떻게 하죠? 수완됩니다.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데 3가지 맛이 있다. 기의 맛이 있고 기쁨의 맛이 있고 음식의 맛이 있다. 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꼭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에서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스님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스님한테 가서 제피 따온나 요리해주게 이래. 그러면 제피를 따면서 제피에서 내 몸에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어느 요양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천주교 신자인데 환자들이 운동을 해도 울력을 안 한대. 나 몰랐어. 내가 강의하러 가서 배추 뽑을 때 가서 배추 뽑으면 배추 에너지를 받고 또 뭐 울력을 하면 그 에너지를 받는다. 그리고 하면서 뭐죠? 손가락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서로 와서 울력을 하려고 그랬다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또 하니까 더 그 음식이 더 맛도 있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운동을 왔다 갔다 해도 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한자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정책적인 게 필요한데 음식은 굉장히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뭘 먹느냐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은 날하고 10잔 먹은 날하고 심장 뛰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음식은 내한테 와서 일주일을 머물고 그냥 하루하루 나한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릴 때 산에서 뭐 물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 온몸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면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을 쓸 때는 원칙이 있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꿀벌을 내세웠을까? 꿀벌이 없으면 지구가 종식이 돼. 종자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독일에 갔을 때 독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통역한 사람 두둘이서 통역을 하는데 베란만에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이러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내가 뭐 말 잘못했냐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라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꿀벌 이야기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어야 되지?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 먹어서 절음식, 사찰에서 먹어서 사찰 음식인데 한국은 선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수행의 선불교였기 때문에 수행할 때 먹는 음식.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굉장히 영혼을 맑게 하고 그 영혼을 맑게 해서 나온 지혜를 통해서 팔만대생경도 만들고 불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하면은 합격하는 이유가 기도도 하고 좋은 터지만 음식을 통해서 맑게 해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찰 음식 속에는 건강도 주지만 마음의 평화도 주지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종교가 틀려도 아이들을 절에 보내. 캠프스테를 보내. 그리고 반야신경을 이루게. 그 반야신경이 뇌파를 여는데 굉장한 파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질 플러스 음식이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경상도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 짜고 맵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성질이 어떻다 그래? 급하다, 와일드하다. 충청도잖아. 충청도는 어떻게 먹어? 심심하고 던덤하게 먹다는 걸 사람들이 순해서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전라도는 상가들과 바다에 맞는 지리적 조건들에 인해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음식 인심이 좋아. 마음의 여유가 많아.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개인도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자기 성품이 주어집니다. 부처님이 너 뭐 먹고 사느냐고 왜 물으셨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먹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음식에 에너지를 이야기해놓는데 이렇게 동적이냐 정적이냐. 동적이냐면 바깥으로 내치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육류, 어패류, 오신체. 파마늘 자체는 움직이진 않지만 걔는 야채지만 굉장히 에너지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썩이 난다. 그래서 채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금지를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 남편이 집에서는 그냥 안 하시는데 회사에 가면 그렇게 호랑이로 직원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먹냐면 매일 마늘을 건강에 좋다가 매일 마늘을 한 통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마늘을 끊으세요 내가. 그냥 하루를 덜 내더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렇게 동적인 음식을 드시면은 그렇게 앉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런 음식 드셨으면 그렇게 8년 동안 장잡으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스님은 13년 동안 대문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 스님이 일반 사람처럼 먹으면 집에 못 있지. 아이들한테 맨날 막 고기 많이 주고, 또 고기는 괜찮아. 생선 또 봐주면 해. 막 그 첨가제 들어간 거 막 그렇게 막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첨가제는 몸에서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그 다른 거잖아. 몸의 DNA에서 이거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뽑는. 그러니까 안 읽는 거 집에. 그러놓고 왜 공부 안 하느냐고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예. 그게 애들이 절에 갔다 가면 틀려진다는 거예요. 막 저희 은사선절에는 애들 어린이 이제 지금도 스님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그 코로나 막 왜 안 하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절에 보내면 아토피가 나서갖고 오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진간장 이런 거 다 버리고 조청도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치지 않는 동적인 음식. 이게 정적이가 뭐냐? 안에 내재된 힘을 내는 거예요. 이걸 뺀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할 때 차를 이야기해줘. 자, 동적인 음식 중에 아까 육류, 어패류는 뭘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정육. 정육은 뭐죠? 첨가제, 향생제 안 준 거. 성약독균이 안 준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을 먹어도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많이 먹는 것보다 에너지 있는 걸 조금을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꼭 세로에서 밥을 먹어요. 제 아침은 밥하고 김치국물이에요. 밥을 세로해서 한 3분의 1이나 반 공기 정도 해서 김치국물에 말아 먹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찬밥 먹거나 또 다른 거 먹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쌀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버리작물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밥 먹냐 그래? 쌀에기 밥 먹는. 온쌀의 기운 에너지, 온쌀의 기운과 쌀에기 쌀의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법당에 기도 갈 때 어떻게 하죠? 쌀매를 골랐어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자기 집에 누가 큰일을 갈 때는 그렇게 쌀을 다 골라서 온쌀만으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쌀이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뭘 중요하다. 근데 육류나 어패는 오신채는 또 언제 파마늘, 양파, 달래, 부추 이게 한 건데 이제 스님들한테는 이것도 어느 때 오냐면 풍이 두 가지로 와. 열이 많아서
위로 치솟아 갖고 터질 때는 파마늘 먹으면 안 돼요. 냉해서 왜 다리 밑에 비고 자서 뭐 풍이 왔다든가 찬바람을 많이 쐬고 풍이 올 때는 냉한 풍은 파마늘을 쓰게 돼 있어요. 누구는 뭐 홍삼 먹고 나섰어. 어떤 사람 안 나. 체질에 열이 있는 사람은 파마늘이나 홍삼을 먹으면 더 승해집니다. 몸에 열이 있는데 열을 집어넣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냉한 사람은 냉한 거 먹으면 순환이 안 돼서 손발에 열이 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 나 손발 차니까 나는 냉지지혈을 안 해요. 열 많은 사람이 열 많은 걸 먹으면 순환이 안 돼. 위로만 솟아.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차니까 손발이 차니까 내가 냉한 줄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내 체질을 알으셔야 돼요. 나 모르면 내가 인삼을 먹고 어떤 반응이 났는데에 따라서 기준을 하시면 돼요. 나 인삼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 그럼 그 사람은 음체질이에요. 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음량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먹었더니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양체질이에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품을 구분하냐면 경찰에 나와 있는데 이파리가 넓은 건 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냉이에요. 무는 땅속에서 자라면서 이파리가 갈라졌죠. 걔는 열이에요. 그래서 배추김치 담글 때 무가 들어가야 배추김치가 잘 삭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절의 김치를 좋아해요. 파마늘 젓갈을 안 넣어서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막 유명한 이제 요리사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제가 또 그 대학에 누꾸르누 말고 더 유명한 학교 에클페런데요. 제가 거기 가서 가면 거기 제자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하는데 그 친구는 한국의 작가의 도자기 뭐 물품들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그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우리 집에 이제 왔는데 내가 김치를 주니까 너무 맛있대.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주래. 어떻게 한 번에 가르쳐 줘.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게 쉽지 않다. 그럼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 이 배추를 2,000원 주고 사는 2,000원짜리가 아니다. 이 배추 속에는 땅물 발암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나쁜 버릇은 버리고 좋은 거는 올려주고 부족한 걸 채워야 된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할 때는 항상 그게 필요하다. 부족한 걸 채우고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올려주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다. 배추를 하나를 보고 얘가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단점이 뭘까? 부족한 게 뭘까? 장점이 뭘까? 배추는 장점은 뭐냐면 냉한 거예요. 근데 막 열이 났을 때 배추국 먹고 나면 열이 싹 사고 그리고 물이 많아. 그래서 몸에 순환을 잘 시켜줘. 햇빛에 받고 자랐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D가 많아. 단점은 뭐냐? 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냉한 걸 보충 위해서 따뜻한 무도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 넣어야 되고 생강도 넣어야 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홍시 배도 집어넣고 바닷속에 있는 다시마 청각도 집어넣고 또 뭔가 지혜가 필요해. 세월 더한 사람 지혜가 필요해. 여기 뭐 다 연세 들어서 저보다 많으신 분들 많지만 제 얘기 왜 들러왔어요? 제가 사찰 음식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바르된 장이에요. 바르된 젓갈이에요. 그래서 이 배추가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달린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세월을 더한까지 합해서 이 배추가 요리라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다 된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거예요. 근데 거기다 조미료 넣으면 김치가 죽은 쪽에 갈 거예요? 산 쪽에 갈 거예요? 죽은 쪽에 갈 거죠. 그래서 배추가 어떤 가정을 수행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놨다 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외국 요리사들이 붓다 배추네? 이거 뭐 우리도 붓다 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맞죠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굳이 요리를 안 해도 되는 요리도 많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뭘 많이 넣어. 막 요리사를 보면은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물론 정치에 불면 한식 재료 팔 때요. 다시다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데서 처음 알았어요.
많이 다시 다 마셔. 큰일이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오신 채는 그럴 때 먹는다. 한 방울의 술도 권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이 안 좋을 때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럼 술이 필요해.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먹는 술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남자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공무원 연수원에 갔더니 그 술 가르쳐주래.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으면 술 레시피 줄 뻔했잖아. 여자들이 반대해서 못 줬어요. 아이 그 술 먹고 집에서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서 술만 먹으면 어떡하느냐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을 그럴 때 썼다. 그리고 특히 어떤 때 썼냐면 그 치료할 때 썼는데 특히 미친 게 있잖아. 강경병을 치료할 때는 이게 물려서 이 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내적으로 가면 완전히 이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걸 해독해서 약초를 술에 담가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웅담 먹을 때 술하고 먹는 이유가 웅담은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붙으면 뚫어져. 그래서 빨리 얘를 분산하기 위해서 술에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필요할 때는 술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술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약초를 술에 담갔어요. 우리나라 13만 주점이 있었어요. 그 13만 개의 주점마다 레시피가 틀렸어. 대추가 많으면 대추술을 담그고, 좁쌀이 많으면 좁쌀술을 담그고, 더덕이 많으면 더덕술을 담그고, 이렇게 술 레시피가 다양했어.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훌륭한 음식인 거야. 유분피 같은 것도 술에 담가 먹고, 또 유분피를 그냥 먹으면 독한데 그거를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이 쌀을 중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떡도 못 만들게 하고 술도 못 만들게 해. 금주력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레시피가 중간에 없어졌어. 지금이라도 다시 살려야 돼요. 이게 보통 지금 우리 문화를 뺏긴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게 먹으니까 곰보배추라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걔가 기관지 천지가 좋은데 너무 써. 그래서 걔를 쉽게 썩여 넣어서 먹고. 또 골담추라는 거 아세요? 걔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담추예요. 그래서 걔를 술에다 식혜에다 담아서 먹게 해주고. 어쨌든 막 그렇게 장이나 술이나 식혜 속에 걔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나라가 길다 보니까 저기 뭐 이북서부터 제주도까지 온도 차이가 많아. 다양한 식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레시피를 많이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야채에 대한 레시피를. 그걸 그렇게 많은 야채를 먹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발효된 장을 갖고 먹기 때문에. 그리고 발효시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이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오염되는데 제일 먼저 짐승이 오염된다. 이미 됐죠. 그 다음에 땅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면 식물이 오염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야채를 그냥 볶아 먹고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 근데 우리는 야채를 무칠 때 간장, 된장을 통해서 중화시켜주고 우리는 김치 담글 때 식초를 넣어요, 안 넣어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얘가 다 중화가 되는 거예요. 주문적도 완전히 중화되고 독한 것도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태리 식당 가면 야채 요만큼 넣고 뭐 발사믹 소스 갖고 엄청 비싸게 받잖아. 나 기분 나쁘더라고. 똑같은 바지락 그런데 거기 파스타는 되게 비싸게 하고 우리 칼국수는 싸구려. 우리는 거기다 뭘 넣어서 그래. 우리도 3년 된 꼬창을 넣었다 그러면 돈 많이 받아도 돼. 꼬창에 모든 삭힘을 해줘. 그 떡볶이 하잖아.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면 막 이사장에 가니까 막 전부 다 돈 얘기만 해야 돼.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돈 얘기만 해. 그래서 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대신 내 지인을 주겠다. 나한테 빨대 꽂아라. 내가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갔더니 떡볶이를 팔아요. 떡볶이 레시피를 만드세요. 스토리를 만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떡을 많이 해 먹었어. 왜 그러냐면 쌀을 이렇게 흩어지죠. 그 흩어진 쌀을 빻아서 떡을 치면 하나가 돼.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 마음이 되라고 떡을 만드는 거야. 예. 근데 그 떡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떡을 김치하고 같이 먹고 무도 넣어서 먹고 또 떡볶이 할 때 꼬창에 이걸 다 삭혀줘. 밀가루도 삭혀주고 떡도 삭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는 떡볶이는 고춧가루에다가 혐오하다 케첩 넣고 진짜 떡볶이의 본질을 훼손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우리가 부족할 때 뭐 깨다시, 뭐 송화다시, 뭐 콩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겨울에 부족한 영양을 다 발안주를 맞춰줘. 근데 걔네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된 고아서 만든 조청을 넣어야지만이 얘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 요리할 때 가만히 보면 하얀 물엿, 그 하얀 물엿은 그냥 방부제 청바지 덩어리예요. 거기다 설탕 넣고 해주면 가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스페인에서 260개국이 모인 관광 박람회를 했어요. 세계 박람회를. 근데 우리나라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체 장관님이 이사장님 가셨으면 좋겠다. 발효공약 퍼포먼스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더니 플라스틱 발효를 사놨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난 플라스틱 바트는 안 가져간다. 우리 목기를 가져가서 뭔 소리냐. 영국 본차이나는 자기네는 행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행기로 본차이나 그래서 싣고서 본차이나 그래서 다시 싣고 비행기로 가요. 왜? 자기 음식에 자존심을 아무도 안 닿겠다 소리예요. 왜? 나도 싫다. 내 비즈니스 안 타겠다. 내 비즈니스 돈을 갖고 나 차라리 목기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목기를 빌려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설날이었어요. 한국의 설날. 그래서 제가 떡국을 우리끼리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이 떡국을 끓여줘야겠구나. 어떤 사람은 떡국을 너무 먹고 싶은데 스페인 여자인데 채식주의자예요. 한국에 떡국을 한 숟갈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육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떡국을 하자.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떡국을 보냈어. 저한테.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보낸 떡국이고 이 간장은 서울시가 이제 제가 장독 때 만든 운동해갖고 서울시에서 만들어갖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하면서 했어요. 나중에 스페인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네 나라 발사믹 식초, 뭐 또 올리브 이런 걸 갖고 그때 그 떡국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떡볶이를 해줬죠. 오래된 이제 그 꼬창을 수수 꼬창을 퍼가지고 제가 이제 떡볶이를 해줬더니 자기 나라에 가서 해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기자는요 김치를 배워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 김치만 담그면 꼬맹이가 그걸 붙들고 서갖고 막 엉덩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 김치보다 사찰 김치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게 이게 퓨전이 아니잖아. 1700년 역사를 지킨 우리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장 유네스코에 올리는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다 못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이 이미 안 계셔서 궁중 음식도 그렇고 이미 양반가도 안 계는데 절에는 스님들이 이미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그 음식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장독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엄뻑이 터질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래된 장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 엄뻑 환자들한테 먹인 장을 어디서 가져가냐? 한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막 하도 가져가니까 전라도 어느 절에는 간장게장 꽃장 30개를 묻어버렸어. 하도 가져가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자기는 장 갖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유전자 조작이 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슬럼프 나갔을 때 자기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제 컨퍼런스에 꼭 껴달라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컨퍼런스장에 했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텐데 선대스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그 사업화하라고 해서 난 반대입니다. 사찰 음식 사업화는 반대입니다. 문화를 사업화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사업화하는 것 갖고는 사찰 음식은 생산이 아니 돈 버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사업화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일본 사람이 나와가고요.
저 아는 사람이 유기농 장을 파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중간에 이제 이제 한식 진흥원도 가고 그러냐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사람 주다 보니까 유기농 장 하는 사람이 장을 못 팔았다가 장 팔아달래요. 근데 제가 못 팔아줘서 그 사람이 왔길래 그 환자들한테 장 좀 팔아는 거 없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항아리 뚜껑 열고요. 밑에 있는 소금까지 돈 얼마나 준다고 싹싹 긁어 갔다는 거예요. 시간장도 안 남기고. 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래된 간장, 제가 아까 이제 병원 이야기가 나갔어요. 그 병원 의사가 실험을 때는 거야. 암세포를 갖고 설탕을 넣어주니까 얘가 막 커졌어요. 조미를 넣으니까 얘가 팝콘 터지듯이 팍팍 하면서 암세포가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1년 된 된장을 넣으니까 암세포가 줄었어요. 3년 된 된장을 넣으니까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한 달에 먹으면 3년 이상 된 장을 먹으라 그래. 진짜 우리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육류, 어패럴, 오십제, 술은 필요할 때는 먹지만 가공식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는 자연을 거슬러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문화를 약과 의학적에서 해서 주방 설치도 의학적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음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음식 레시피가 뭐냐면요. 환자들이 찾아오잖아. 그럼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어라 이게 레시피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율자에 보면요. 누가 그 감기 들고 위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를 먹으라냐면 겉벌이를 절개에다 이렇게 살살 빠서 그 왜 수염이 있잖아. 겉벌이가 그거를 hen겨서 항아리 속에 넣어서 삭혀서 먹어라. 엿기름 올리고 엿기름 이야기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커다란 항아리 속에 모든 재료를 다 넣을 수가 있어. 뭐 육류, 어패로, 뿌리, 열매, 이파리를 넣어서 그 설탕이나 꿀에 재서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그거를 너무 짙어도 안 되고 너무 옅어서 연한 갈색이 되게 돼서 물에 타서 먹으라. 색깔까지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효소예요. 효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주방 설치. 하여튼 굉장히 철저해서 위생관념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식재 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약과 의학 쪽에서 다루느냐.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의학입니다. 꼭 사람들이 환자가 되면 찾아와. 환자 되기 전에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도 요리 강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식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병지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출연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훈련하면서 지금도 이제 그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제 나이가 지금 막 거의 지금 뭐 제가 출가한 지 좀 됐으니까 거의 뭐 50대 막 이렇게 60대 됐죠. 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또 불교 수행도 하면서 자기 사회에서 자기 자리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났으면 방어해야합니다. 병이 나기 전에는 예방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나서 치료하지 말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제 양평에다 이제 그 연구소를 이제 차리게 된 게 어느 분이 굉장한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건강 검진에서 암 환자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특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더 절절하게 들을 거 있죠. 내가 건강할 때 저런 스님일 때 강의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술병에 걸려서 여러 사람 마음을 안 아파. 당신 아파 누워있으니까 회사가 여러 개인데 다 막 망해고 막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기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스님이 연구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해서 그 자식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유지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갖고 땅을 사러 다니까 그 돈에 맞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책을 내갖고 그때는 그 디자인에서 책 파는 게 일주일만 출판물을 팔아갖고 인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여태까지 요리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하고 합해서 저희 집에 유산 받은 걸 이렇게 해갖고 양평에 이제 했는데 너무 이제 산꼭대기에 제 돈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 세종에 있는 스님이 세종시에 내려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제도 그저께도 저보고 땅 다 팔아서 여기 와서 진짜 있으네요. 아, 나이가 70대인데 뭘 또 하라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뭔가 그분의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제가 이제 열심히 그래서 저는 요새는 다른 강의를 안 하고요. 김치하고 그 절임 음식만 가르쳐. 딴 요리는 안 가르치는데 딱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먹는 음식도 그냥 우리는 하루에 3끼가 아니고 상식이란 말로 합니다. 상식. 우리가 왜 상식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은 시약이다. 시간의 이야기다. 때야.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은 10분야, 진영수야, 종신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칼로리를 따져서 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먹는 칼로리의 80%만 본래 먹는 거예요. 스님들은. 대신 칼로리를 줄이는 데서 뭐하냐. 에너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음식은 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거. 제철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완전 유기농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기농에 가까운 것은 바로 제철의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병이 난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어라. 봄에는 가을에 심화병이 나는 기침. 심화병은 뭐냐 신장병인데 하를 많이 참으면 그래서 하를 많이 참으면 신장병이 생기기 때문에 심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현명증 며느리들이 많이 걸렸대. 현명증 소리를 얼마나 참고 살아야겠어. 근데 요즘 며느리가 안 걸리고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많이 걸린다네. 예. 그래서 봄에 되면은 쓴맛을 먹어라. 머우하고 쑥을 먹어라. 왜 그러냐면 봄이 되면 자연과 내가 하나가 그랬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음이 터. 그러다 보면 많은 에너지들이 막 손을 쓰니까 나는 자연과 둘이서 하나라 그랬어. 하나라 그랬지. 자연하고 똑같이 내 몸에서 에너지들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충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돌면서 피들이 끄집어내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피 속에 있는 혈전들이 떨어져서 심장으로 가장 많이 간다는 거야. 막히면 뭐죠? 심장마비, 뇌가 뇌출혈이에요. 이거를 방지하는 게 뭐냐?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부딪혀서 피멍이 잘 된다든가 좀 피곤하면 눈에 핏발이 나는 사람은 앞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조심해야 돼요. 그 혜민 스님 전에 강의했는데 어떤 신도가 영단에 기도하고 있는데 곧이따 죽겠더라고. 열이 꽉 차갖고 빨리 가서 연금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미국의 최초의 여자에게서 초대를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맨하탄에 넘어와서 누가 굉장히 큰 강의를 빌려갖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비싼 돈을 냈냐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자기 모르냐 해서 기억이 안 나 제가.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나니까 기억을 못하지만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픈 사람 동그라미 1개, 더 아픈 사람은 2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기 아버지를 그 자리에 모셔갖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살하러 가려고. 근데 내가 너 당신 죽게 생기니까 빨리 연금 먹으라고 심장이 열차했다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왜 나한테 저 말을 하지? 그래서 진짜 집에 가서 연금을 먹고 기도를 제가 시켰어요. 어머니도 같이 옆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 그랬더니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돈을 벌게 됐대. 그래서 돈 벌면 내가 선재 스님을 미국에 모셔서 내가 특강을 꼭 한번 여러 사람한테 듣게 하는 공덕을 지어야겠다 했는데 내가 미국에 온 거야. 비행기표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빌리고 나야가라 폭포에
차까지 다 해서 기사까지 해서 1박 2일 또 여행을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장이 안 좋은지도 몰라. 어릴 때부터 그랬대. 빨리 가라 그러고 심장이 2개나 막혀갖고 이제 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막혀서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제가 뭐 볼 줄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한테 또 다 묻지 마세요. 예. 그래서 봄이 되면 혈전을 녹여주는 게 이제 연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눈에 피멍이 잘 든다는 거, 멍이 잘 든다는 병원에 가면 간동화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동화는 뭐냐면요, 깰 간자 겨울 동자. 그게 뭐냐, 머우꽃을 간동하라 그래요. 머우꽃. 예, 머우는 뱀에도 매독해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갖고 항암제를 만들어요. 치료제를 만드는데 우리는 얼마나 모든 걸 다 먹었는지 그 쓴 머우를 먹어. 그잖아요. 특히 스님들은 소태나무가 벌벌 떤다는 거, 스님들 지나가면 안 먹는 게 없어서 쓴 소태나무도 먹어서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먹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머우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쑥과 머우를 먹어라. 그래서 이걸 3번 이상 안 해주면 상자를 추천도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그럼 왜 그러냐? 혈관을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쑥이 좋다 그러니까 쑥을 막 삶아갖고 그래도 소다 넣고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1년 12달 안 맞는 거예요. 소다 넣으면 영양 깡이야. 약이 없어. 그냥 삶아. 소금 넣고 삶든지.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열이 많은 사람이 쑥을 먹으면 안 돼. 열 많은 사람은 머우를 먹는 거예요. 쑥은 냉이야. 열이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큰 거는 냉식품이에요. 지가 추우니까 햇빛 많이 받으라고 이파리를 많이 넓히는 거예요. 아까 배추 이야기 했죠? 쑥은 열이니까 이파리를 좁혀. 스님들은 묵은 쑥을 삶아서 2월 달에 영광할머니 내려오는 날하고 2월 초하루인가 보름날 쑥떡을 먹어야 1년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쑥과 머우를 1년에 먹어줘야 돼요. 여름에는 풍병이 많이 난다. 너무 덥다고 찬물을 많이 먹고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면 나중에 중풍에 걸리기 쉬운 치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 요즘에 애들이 너무 에어컨 막 그 끈적끈적한 거, 뭐 햄버거, 빵, 막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애들 몸이 피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막 몸에서 승변이 생겨요. 그래서 아토피 아이들은 대부분 열체질이에요. 그래서 된장이나 배추를 많이 먹여야 되는데 이 여름에 특히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풍 걸려 병원에 와요. 예. 뭐 여자애들 어릴 때부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자궁암 발명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 별얘기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미끈미끈한 걸 먹어라. 보리밥. 열나면 보리차 먹였잖아. 여름에는 무배추를 김치 담그는 거 아니에요. 무배추 크게 키우려면요, 농약 안 주면 절대 안 돼요. 성경충에 넣으면 안 돼요. 여름에는 빨리 키우는 거, 엇가리, 열무. 열무는 열이니까 보리밥에 김치를 하고요. 엇가리는 냉이기 때문에 감자국물에 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도 냉한 사람은 고창에 싸먹고, 또 열이 쑥갓도 넣어서 먹고, 몸이 또 열이 많은 사람은 된장에 싸먹고. 여기는 어디다 싸먹죠? 저 밑에 사람은 된장, 똑같은 냉국을 타도 제주도 사람들은 된장에다 타. 우리는 경기도는 간장에 냉국을 많이 타먹고, 저 강원도 사람들은 생수에다 꼬창 풀어서 냉국 먹어요. 저 밑에 사람은 된장에다 쌈 싸먹고, 우리는 꼬창에 싸먹고, 충청도는 꼬창과 된장을 합한 막장에 먹는 거예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셨어요, 이제? 가을에는 염증에 의한, 열에 의한 병이 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황열병이라는 게 많이 나요. 그 열이 나는 건 난다. 그래서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는 거서 뿌리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황열병을 치료할 때 먹으라는 게 뭐냐면 연애 이파리와 줄거리를 삶아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꽃이 필 때는 꽃에 영양이 가. 꽃이 지고 나면 이파리 먹고, 잎이 지고 나면 줄거리 먹고, 줄거리가 시들시들하면 뿌리 먹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먹는 게. 지금이 연근이 가장 약효가 많을 때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3가지 병에 한꺼번에 3가지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오빠, 그 다음에 9가지 나물, 그 다음에 봄에 취나물 말리는 여름에 오이지당고 가을에 무배추 김장 언제 먹어요? 겨울에 먹는 거예요. 여름에 오이는 냉이에요. 근데 계절이 지나면 어떡하죠? 냉이 아니에요. 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속 넣는 거예요. 가을에 가장 맛있을 때 무짠지 해놓고 몸이 냉한 사람 무짠지를 먹는 거예요. 그럼 짠지가 뭐 짜고 무슨 영양이 있느냐. 짠지에 밥 먹은 사람 소화가 돼 안 돼? 되죠. 걔는 소화되게 도와준 말도 지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그 짠지가 어쨌든 소화를 도와주면서 발효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내 대신 발효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짠지가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밥 쌀 때 절대 단무지 안 넣어줘요. 짠지 넣어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침, 점심, 저녁에 아침에는 맑은 죽을 먹어.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우리 밥 많이 먹거나 밥 많이 먹거나 막 간식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밥 많이 먹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 식충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냐면 밥을 많이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를 하고 다른 장기를 재웁니다. 그래서 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맑게 먹어라. 내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스님들이 아침 안 먹으면 집에 가라 그래. 게으르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스승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야 됩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이런 강의하면은 이렇게 연인들끼리 수업하러 와. 옛날에 내가 하니까 내가 강의. 그러면 여자애가 아침 꼭 먹으래잖아. 아침 밥 꼭 해야 돼. 막 이래. 요새는 남자들이 밥을 하는 거다. 남자 여자가 없죠. 같이 다 생활을 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밥을 안 맑게 먹어도 돼요. 인간님은 수라, 어른은 진지, 스님들한테는 부처님한테 뭐라 그러죠? 사시 마스 공양이라고 합니다. 9시, 11시, 4시가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부처님은 하루에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초월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하루에 한 그릇을 드신 겁니다. 저녁에는 간, 심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먹어라.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 그러죠? 근데 귀신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에너지라 쓰래요. 밥 몇 개 먹으면 흡수가 안 돼서 혼자서 몸이 무겁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뭐냐? 음식은 해가 뜰 때에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라. 하루에 열이면 아침에 2, 3을 먹고 낮에 5를 먹고 저녁에 2, 3을 먹는 겁니다.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럼 아침을 하고 점심을 5를 먹고 저녁에 5를 먹으면 돼요. 근데 아침에 3 먹었는데 낮에 5를 먹었는데 저녁에 또 5를 먹어. 요즘에 또 그럴 때죠. 그럼 그 다음날 음식을 줄여서 먹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부모는 비만도 없고 당뇨도 없어. 근데 아이들이 소화, 비만, 당뇨가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먹었기 때문에 애들이 밤에. 우리가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김치는 한 판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걔를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뿐이 흡수가 안 돼. 반뿐이 흡수가 안 되면 뭐죠? 쓰레기를 만들어 인슐린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도 생기고 비만이 생기는 거야. 내장 비만이. 진짜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 하니? 당뇨병 환자 과일 먹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4시에 5시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들어오릅니다. 기가 막혀요. 어느 한의 선생님은 제가 한의 전공한 줄 알아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의학 전공한 줄 알아요. 어느 대학 의학과 나오셨습니까? 부처님 대학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로 너무나
기가 막힌 지혜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시간에 밥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식습관은. 그래서 아침, 점심의 음식이 틀려야 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버리고, 똑같은 미역국이라도 아침에는 짜고 맵고 기름류가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간장에 끓이는 거예요. 흰죽도 아침에 죽 먹을 때는, 만약에 낮에는 한 냄비에 잣을 한 컵 넣어서 아침에는 반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뇌를 활동 도와주고, 점심때 기름에 볶아도 돼. 저녁에는 기름에 묻혀놨다 끓이는, 간장 기름에 묻혀놨다 끓이는 거예요. 네. 막 사람들이 막 어디 가면 막 곰탕 이만큼씩 끓여놓고, 요새 여행을 못 가서 안 끓였지, 한잔 동안. 네. 끓여놓는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요새는 그렇게 안 놓는데, 그렇게 끓여놓고 드셨더니 쓰러져갖고는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그거 먹고 기운나서 소리를 더 지르신대, 남편이. 그래서 이제 치매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라고 카레라이스 끓여놓고 간대.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대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둘이 교회 다니는데, 저희는 다 금식기도 시켜요, 이래. 근데 내가 곰탕보다 금식이 낫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소리 키웠는지 알아, 그지? 그걸 계속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그래서 밥은 해가 질 때까지 먹고, 밤 10시 이전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먹어줘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어줘라.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 두 끼니를 먹으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또한 몇 시간? 8시간. 다 덧셈할 줄 아시죠? 그럼 국가에서 노동법에 딱 맞는 위장이 노동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과일 섬유질을 통해서 아침과 점심에 먹은 음식물이 배설이 되도록 그런 식단을 짜주신 거예요. 스님들은 수행에 따라서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에 간단하게 먹고요. 어느 또 데는, 선방 같은 데는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식입니다. 문가는 하루에 한 끼니만 낮에 먹습니다. 거기서 2끼니나 3끼니 먹으면 공부 못하고 병납니다. 행동 방향이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문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내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면 내 몸에서 벌써 독소가 생기는 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내가 미워하면 내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법이라 하죠.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어떤 지혜를 줬는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먹는 것까지 우리한테 다 일러주셨어요. 어느 신부님이 그러래. 예수님은 짧게 살 때마다 못 가르쳐 줬는데 30살에 갔는데 부처님 80살까지 가고 5만 걸 다 가르쳐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평균 나이 40분이 못 살 때 허준 선생님이 어떻게 임금님 오래 살수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다녀.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야. 평균 나이 80이에요. 지금도 100세는 노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스님들한테 건강 비결을 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합장을 하세요. 합장하면 내 몸에 불이 켜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을 하세요. 절을 하면 내 몸에 독소가 바깥에 나가면서 온몸이 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불을 하세요. 아까 소리수행 가르쳐 드렸죠. 단전에 소원 먹고 내려놓으세요. 불교는 뺄셈의 종교입니다. 음식 속에서부터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몸에 마음의 욕심도 내려놓게 되면 내 몸이 맑아지는 거죠. 불교는 덧셈의 종교라는 거 뺄셈의 종교예요.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 내가 커피 오늘 2잔 먹고 매운 거 먹고 어떻게 화가 안 나. 예. 막 알지도 못한 첨가제된 음식을 뭐 나도 먹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려놔라. 음식을 뭐 먹냐 물으니까 못 가르쳐 준다. 왜? 옛날에 제일 좋은 건 누구한테 다 진상했어? 임금님한테. 절대 진상하지 않겠다. 80세 건강 비결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이 현찮아서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드려요? 네. 밖에 가서 장독대를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장을 3일에 한 번씩만 해도 8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에서 장을 담그는데 문장을 안 주는 대신 메주를 써가지고 그래서 문헌에 절메주라는 게 나와요. 메주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그냥 메주를 쓸 때는 그냥 지푸라기만 넣는데 궁에 갈 때는 메주가 많아지니까 커지잖아. 그래서 메주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놓고 솔가지를 놓고 지푸라기를 놓고 메주를 얹어서 띄웠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푸라기를 놓는데 절의 메주는 솔가지를 넣어서 그게 이제 뭐 썩는 것도 방비해주고 이렇게 버팀목이 있으니까 또 향기장도 더해져서 그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은 딴 거 없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생명들 나와 둘이 하는 거 하나인 걸 우리가 해야 되고 음식은 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게 나한테 약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약을 해줬는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은 음식, 그 아이한테 좋은 음식. 그러면서 거기에 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 속에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계에 있을 때 어디 갔다 오다가 구절주 축제를 해서 제가 갔어요. 그때 국수를 삶아서 주는 거예요. 그때 어찌나 국수 안 먹는데 이건 먹어라. 신이 국수 먹었더니 속이 편안하고 몸이 안 부었어요. 평소 때 안 되다는 거예요. 오래된 간장을 넣고 국수 국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먹으라 그랬어요. 이 귀한 국수를 왜 안 먹느냐. 국수도 어떤 국물을 갖고 어떤 장을 넣어서 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2시간 1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또 도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